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이라고 있잖아요. 야, 좌파 중에 좌파 박정훈 대령.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군사 부분의 1심의 항명, 여기 무죄가 나왔거든요. 요 판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히려 또 대통령의 계엄을 따른 여러 이제 우리 그 특전사, 방첩사, 수방사, 이런 이제 정보사, 이런 사령관들은 다 이게 구속이 돼버렸잖아요. 내란으로. 이 두 개 판결을 제가 여기 그 비교해서 정확하게 그 보면서 진짜 이게 우리나라 이러다가요. 완전히 그 당나라 군대, 당나라도 이게 전성기 때 군대 말고요. 당나라가 무너질 때, 당나라 말기 때 이거 오합지졸, 이 당나라 군대 되겠다. 이래가게 북한이 진짜 쳐들어오면 우리 군인들이 싸울 수 있겠나? 엄청나게 저는 완전히 군의 지휘체계나 위계 질서가 붕괴하고 있다. 심각한 이게 위협이 있다. 이게 너무나 걱정돼서 이 두 개 판결을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그 박정훈 판결은요, 요 좌파들이 판결 가지고 이게 판결문을 국민들이 안 읽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호도하고 있다. 그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요, 잘 읽어보면 이게 그 이종섭 장관이나 제가 방송했던 평소에 이게 맞아요. 이게 판결문을 잘 읽어봐야 돼요. 물론 저는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고는 보는데 그러나 이유를 잘 읽어보면요, 저 민주당 좌파들의 주장도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이런 식으로 군대에서 이제 그 사망 사고가 많이 나죠. 군대에서 사망 사고 나잖아. 대민 지원 업무하다가. 이런 경우에 사망 사고 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종섭 장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라 했습니까? 지금 이게 그 법이 개정이 됐죠. 군사 법원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사망 사고나 또는 이게 성 문제 있잖아, 성범죄, 이런 경우는 군대가 이게 그 수사하는 게 아니고, 군이 수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 경찰로 이게 즉시 이체하면 됩니다. 수사권이 없다 그랬죠. 수사권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구조 업무하다가 누가 최상병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경찰로 이첩하니까 경찰에서 수사해가지고 책임자가 있으면 알아서 처벌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사건의 개요만 적어서 경찰로 빨리 보내면 돼요. 자기가 막 수사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9명이 범죄인데 8명이 범죄인데 사단장이 죄가 있니 없니, 이것까지 월권입니다. 박정훈이가 이런 것까지 하는 게 이게 월권이에요. 원래 지가 수사권도 없는데 지가 뭐 8명인데 사단장이 책임 있든 없든 지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 놈이죠. 그렇게 넘기면 되는 거야. 근데 이번 판결을 보니까요, 이번 판결도 이게 제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판결문을 국민들이 안 보니까 호도하는 거예요. 왜 제 주장하고 판결문이 똑같냐? 제가 한번 판결문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항명만 보자고요. 뭐 이종섭 장관을 이게 그 명예훼손한 거는 뭐 또 다른 문제고 그건 빼더라도 항명만 보자고요. 항명만 보면 두 가지거든요. 그때 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이한테 이제 그 두 번 지시를 안 따랐다 항명으로 기소했거든요. 한 번은 이제 그 아예 보류를 해라. 경찰에 넘기는 걸 보류를 해라. 여기 하나가 지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미 넘어가 버렸잖아. 경찰에 넘어간 걸 환수하고 이게 중단해라. 그러니까 아예 이첩 절차를 중단해라. 그러게 경찰에 넘어간 거는 해소하고 중단해라. 이 두 가지 지시를 여기 항명으로 기소됐거든요. 아시겠죠? 하나는 이게 이첩을 아예 처음에는 아예 보류를 해라. 요 지시. 그 다음에 넘어가 버렸잖아. 넘어가 나서 이게 해소한 다음에 중단해라. 이렇게 두 가지 지시를 어겼다는 거예요. 근데 판결문을 잘 보면요, 이게 중요해요. 앞에 거, 즉 이첩 절차를 보류해라. 이거는요, 김계환 사령관이 직접 지시했다는 개별적이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했다, 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명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한테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류해, 이렇게 지시한 증거가 없으니까 아예 항명 자체가 안 되잖아요. 지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증거 팩트의 문제로 지시 자체가 없었다는 거니까 요거는 논의를 하자. 그거는 그 학명 문제하고 틀린 문제니까 아니 지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미 경찰에 넘겼잖아요. 9명. 요걸 그 해소한 다음에 이첩 절차를 중단해라. 요거는 지시를 한 거거든. 중단해라.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호한테 중단해라고 지시했잖아요. 요걸 박정호가 항명한 거. 요거는 항명이 저는 요걸 항명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 판결문에 보면요. 여기 왜 항명이 안 되느냐? 법에 보면 이게 즉시 경찰로 넘기라고 돼 있으니까 법에 즉시 경찰로 이첩해라 넘기라고 돼 있으니까 다시 가져와서 이게 중단해라는 거는 불법적인 명령이다.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다. 따라서 이게 상관의 부적법한 정당하지 못한 지시는 안 따라도 항명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판결이에요. 이게 중요한 판결. 근데 여기서 일단 이게 넘기된다. 이거는 제 말이 맞잖아요. 넘기된다고는 판시해서 판사도 넘기된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법에 따라 넘기된다. 넘겼기 때문에 다시 가져오라. 중단하라. 이 지시는 부적법한 지시니까 박정희가 안 따른 건 항명죄가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판결을 잘 보면 일단 법에 따라 넘기된다는 건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막 하면서 이게 끌 게 아니고 빨리 넘기되는 거예요. 일단 경찰로 빨리 넘기되는 이거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은 이제 제하고 틀린데 그러니까 판사가 이번에 군사법원의 판결은 법에 보면 이게 빨리 넘기라고 돼 있고 넘기지 않냐. 그런데 그걸 다시 가져오고 중단해라 하니까 그거는 이게 부적법하다. 그러니까 부적법한 명은 안 따라도 항명이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뒷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봐요. 왜? 아니, 그러면 이게 앞으로요, 군대에서 그 상관이 지시하면요, 전부 내가 이게 적법한가, 부적법한가? 이게 정당한가, 부정당한가, 부당한가? 그러면 이게 밑에 놈이 다 판단해가지고요. 판단해가지고 내가 볼 때 부당하고 부적법하면, 그러면 이게 안 따라야 된다 하면요. 그러면 이게 군의 상명하복이 목숨으로 여기는 군의 위계질서나 지휘체계 이게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게 되겠냐고요. 앞으로 이번에 계엄도 똑같아요.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야 경찰 보고 너 도와 국회 가서 막아. 너 거기 어디 군대 몇 명이 선관위 가 이렇게 지시했잖아요. 이걸 밑에 사람이 에이 대통령이 뭐고 내가 볼 때는 이게 계엄 요건도 아닌데 뭘 따라. 그러면 이게 내가 안 따라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 북한이 핵버튼 누르기 직전에 계엄 진짜 위험해서 다 막아 언론 심각하다 지금 이럴 때 대통령 지시하면 밑에 사람들은 대통령보다 정보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북한의 침략에 인범했다. 계엄 이러면서 이제 모든 정치활동 금지하고 다 이게 군에 다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러면 이게 밑에 사령관이 대통령의 명을 거부하고 야, 내가 가진 정보로는 북한이 침략할 위험이 없는데 이러면 이게 진짜 이게 전쟁이나 계엄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전시에는 언론도 이게 다 막아야 되잖아. 전시에는 왜 국론을 완전히 통일시켜야 되니까 유언비어가 판치면 안 되잖아. 가짜뉴스가. 저는 결과적으로요. 제 주장은 이게 박정희가 저는 항명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법에 이게 아무리 보내라고 돼 있고 다시 가져오라 해도요. 일단 이게 군인은 상사가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 책임은 상사가 지는 거예요. 군인은 일단 이게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옛날에 그냥 좀 이게 본인이 볼 때는 약간 이게 부당하다, 또 이게 법에 좀 반하는 것다, 이래도 이게 일단 따라야 되는 게 군인입니다. 따라야 되는 게 일반 공무원보다 군인은 이게 더 특수해요. 계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히려 계엄 따른 군인은 풀어줘야 돼요. 왜? 대통령의 명을 따랐으니까. 박정희는 잡아야 돼요. 항명했으니까. 이게 진짜 군인이에요. 일반 공무원도 그게 상명하복이 있는데 군인은요 절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전쟁 못합니다. 지금 우리 전쟁이 도처있는데 밑에는 다 지가 판단해 가면 완전히 이건 당나라 말기의 군대가 된단 말이에요. 무너질 때 당나라도
초기에는 이게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당나라 우리 이거 노잖아요. 당태종 정관지치랍니다. 당태종 이세민 우리 고구려 쳐들어온 그 정관지치 정관의 그때 당나라가 아주 전성기 당나라 이세민 태종 그다음에 양귀비가 노는 그 현종 있죠. 현종도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 개원지치 개원의 치 그러니까 당나라도 초기에는 정관지치 개원지치 아주 잘 나가다가 그다음에 막 이제 알록산 사사명의 난이 나고 완전히 쭉쭉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이 당나라 말기 무너질 때 당나라 군대 그때는요 명령 질서가 붕괴돼 버린 거예요. 각 절도사들이 지 맘대로 그냥 지 맘대로 하잖아. 그 황소에 난 최치원 노잖아요. 지 맘대로 하면 완전히 나라의 군대 기율이 무너져 버렸다니까. 이게 이제 당나라 군대 되는 거예요. 말기에 망할 때 당나라 군대 이제 지 맘대로 밑에 놈들이 이제 계엄 앞으로 대통령 계엄 못합니다. 밑에 놈이 다 이제 지가 판단해가 나 안 따른다 하면 그만이죠. 그 다음에 박정훈처럼 뭐 나 다 항명하면 다 그만이죠. 이 박정훈 이자는 즉시 이체해야 되는데 지가 사령관 사단장까지 지가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번 판결에 외압이나 대통령의 경로나 외압은 판단한 게 전혀 없습니다. 마치 이걸 가지고 이 좌파들은 야 근데 뭐 윤석열 외압설 뭐게 이종섭 장관이 거짓말 뭐 이런 거 떠드는데 이 전부 이게 가짜는 판결문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이종섭 대사 도망간다고 하더니 돌아왔잖아. 그때 딱 3시간인가 4시간 조사하고 그 다음 조사도 못해. 그리고 박정훈 이자가 거짓말이 맞거든. 이종섭 장관이 뭐 사단장을 빼라 마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박정훈이 지 혼자 들었다는 거야. 이게 미친놈이지. 지 혼자 들었다는 거야. 이게 완전히 국방부 장관을 음해하면 이게 상관 명예훼손죄 아닙니까? 이게 무슨 밑에 대령이 국방부 장관을 막 음해하고 이러면 이게 군대가 되겠느냐고. 군이 되겠느냐고요. 이런 군대를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우리 베트남전 이후에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 쳐들어오면요. 무기로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기로. 근데 지금 사병들요. 막 수방사독이 부모들이 전화와. 왜 우리 아들 그 경호에 한다고 부모들이 다 전화해. 이래가 무슨 전쟁을 하느냐고. 아니 지뢰 제거하러 가는데 부모님 동의서 받아 오래. 이게 군대냐고요. 이게 군대냐고. 군은 사기와 기율이 있어야지. 기율. 무기만 막 그럼 베트남이 뭐 무기가 적어서 공산화 됐습니까? 무기가 적어서 공산화 됐냐고. 군의 위기에 딱 질서가 있고 군율이 잡혀야 돼. 군율이 위에서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그대로 가야지. 그대로. 옛날에 우리 그 손자병법 그 손무인가요? 손무 손자병법이 그 사람 일화도 있잖아요. 왕이 군대를 이게 통솔하는데 안 들으니까 왕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 2명을요 훈련을 시키니까 왕의 총애를 믿고 말을 안 들어. 그게 왕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 2명을 이렇게 목을 쳐버렸잖아요. 명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짝짝짝 말을 듣잖아요. 이게 유명한 그 손무 일화에도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손자병법선 손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군율이라는 게. 저는 이번에 그 박정훈 항명으로 이게 완전히 군이 지휘체계 무너지냐 걱정되고요. 그 다음에 계엄 따른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야 민간인을 다 암살해 이런 거 빼고는요. 이런 거 빼고는 이 군은요. 대통령이 설령 핵무기를 쏴 이렇게 따라야 돼요. 핵무기를 쏴라도 지가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미국이 일본에 핵무기를 터뜨려가 10만 명이 죽는데 그럼 나는 야 10만 명 어떻게 죽여? 핵무기 못 쏩니다. 이러면 그게 군이 됩니까? 됩니까? 그게 군이. 제 말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군의 규율이 완전히 무너진 거. 특히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인 국가잖아요. 북한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잠시 휴전한 거지. 참 이게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항소심에서는 박정훈의 그 판결은 반드시 그 항명으로 뒤집어져야 된다. 따라서 이게 빨리 항소해서 이제 고등법원에 올 거예요. 고등법원에 오면 박정훈을 항명으로 처벌해라. 그 다음에 이종섭 장관을 완전히 명예훼손한 혐의도 이렇게 처벌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계엄을 따른 군인들은 빨리 석방해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